이번에는 이제 그 중국, 일본, 인도, 뭐 동남아 쪽도 하면 좋겠지만 이쪽에 대한 우리 역사, 문화, 또 언어도 조금 할 거예요. 언어, 그리고 그 사회 구조, 그리고 뭐 경제, 이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역사라는 게 단편적으로 뭐 몇 년도에 뭐가 생기고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누가 뭐 어떤 왕이고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그것들이 왜 생겼는지 거기에 어떤 철학적인 사상 그리고 사회 구조 변화 그리고 과학 기술 뭐 경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모든 사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왜 배우느냐? 역사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그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런 비슷한 경우가 나왔을 때 대처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역사라는 것이 좀 단편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복잡 다단한 세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었던 일은 거의 뭐 한국에도 조금 영향이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국에 있는 사건이 뭐 미국이나 영국의 사건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이게 19세기, 18세기, 19세기 오면서부터 서로 무역이 활발하게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지금 시대는 너무나 그 복잡한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금리를 조금만이라도 올리면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잖아요. 예. 왜냐면 그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0.5%의 금리가 수십조 원이 하루에 빠져나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통일된 그런 세계를 살고 있다. 우리가 그 코로나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지금까지 그 작년에 서양사를 위주로 해서 세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그 미술사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또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 쪽, 한국과의 관계, 사회 구조. 그러니까 역사라는 부분도 조금 다루지만 사실 역사의 부분은 그렇게 많이 안 다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 뭐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유튜브 트셔도 되고 그냥 어디 그냥 그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지 않는 그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언어도 좀 다루고 제가 좀 판서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잘은 못하지만 잘은 못하죠. 초급 수준이지만 중국어랑 일본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랑 일본어를 좀 이렇게 좀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말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한자 문화권이죠, 저희가. 한자 문화권이 몇 나라죠? 일본, 중국,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까지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우리가 월남이라고 그러죠. 월남. 그 월자라는 게 그 중국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혈통적인 한족은 없어요 지금. 자기들은 다 한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의 한족은 굉장히 그 정통적인 한족은 소수입니다. 그 한나라 때 이게 한자를 따와가지고 한 건데 대부분의 중국의 나라들은 다 이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수나라 알죠? 수나라 들어보셨죠? 수나라. 당나라도 결국은 이민족이 집권을 한 나라. 거기다 또 원나라 그리고 청나라 다 몽골 만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태평 천국의 난이라고 홍수전인 사람이 난징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난을 일으켰는데 제발 이제 이민족 놈들 몰아내자. 응?
청나라 만족 몰아내자 해가지고 일으킨 거거든요. 물론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우리는 잠깐 배우지만 태평천국의 난 때 사실 그건 내전이었어요. 내전 때 1500만 명이 죽습니다. 중국 인구. 웬만하면은 이게 1000만 단위가 넘어가요. 중국은. 뭐 우리 뭐 남경 대학살 할 때 30만 명 죽은 건 뭐 일도 아니고 중국의 근현대사에서 그 태평 천국의 난부터 문화 대혁명까지 거의 뭐 100년 잡는데 그 100년 동안 1억 명이 넘게 살해당합니다. 중국이. 예. 살해당거나 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뭐 처형당하거나 그게 1억 명이에요. 전쟁, 중일전쟁, 6.25까지 다 합쳐. 6.25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역사도 상당히 잔인한 역사고 굉장히 비참한 역사예요. 중국의 역사가. 그리고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월남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월남의 월자가 여러분이 그 손자병법이라는 책 아시죠? 손자병법에 월왕부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오왕부차라는 왕이 나옵니다. 오나라 왕 부차, 월나라 왕 구천. 여기서 나온 속담이 와신 상담. 예. 그러니까 월나라 왕 구천이 그 오나라 왕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거기서 와신 상담 쓸개즙을 먹으면서 내가 복수를 하겠다. 나중에 복수를 하거든요. 그때 그 월이 바로 비엣 월나라. 그 월나라 쪽, 그 남쪽에 있는 그쪽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역시도 중국의 역사를 같이 있고 또 베트남에게 조공을 받았죠, 중국이. 그러니까 조공받친 나라가 한국, 베트남, 그리고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부터는 이제 조공을 안 바치고 완전히 좀 떨어져 나가요. 네, 일본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아주 그 역사적인 관계, 또 우리 한자 문화권 여러 가지 문화를 같이 좀 비슷하게 공유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일본, 한국 이 세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 세 나라가 없으면 전 세계의 과학 기술과 뭐 전자제품, 반도체 다 멈춥니다. 그러니까 대만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럽 많이 다녀보셨죠? 다녀보신 분들은 유럽에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유럽은 아무것도 물건을 못 만들어내요. 미국도 제조업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 누가 만들어내냐? 이 모든 과학기술 그리고 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한국, 중국, 일본 세 개가 다 반도체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문화권 그리고 역사 문자를 공유하는 이 나라들을 사실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 사람도 많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인도였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아 사람들이 여기 엄청 많습니다. 예. 저도 뭐 카톡 친구에 방글라데시아, 파키스탄 친구가 있어요. 같이 운동하다 만난. 예. 그리고 중국 사람. 처음에 제가 중국어를 중국 사람한테 예, 살살 꼬셔가지고 한국에 있는 배우다가 좀 가르쳐주다가 이제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예. 그 한국, 그 중국 사람이 있고 또 인도에 있고 일본 사람이 좀 보긴 힘들죠. 그러나 이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 많이 알아야 되고 사실 배워야 되고 앞으로의 관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먼저 보시면요. 지도 좀 익숙하신가요? 지도가? 예. 여기 중국에 있고 인도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좀 작죠. 근데 크게 그렸네요. 예, 이 지도가 이제 메르카토법은 이렇게 좀 남쪽이나 북쪽이 커지잖아요. 예. 그래도 대한민국이 유럽 가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예. 유럽 가면 우리나라가 거의 독일 크기 말고 국력은 거의 독일 밑에급.
프랑스랑 지금 같아요 거의. 예, 프랑스랑 인구도 그 베네루스 가시죠 이제 관장님. 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한 30만밖에 안 되니까. 예,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걸 다 합쳐야 우리나라 인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크죠. 예, 또 국력도 국방력도 세계 6위. 전자과학기술은 뭐 세계 1위. 그러니까 여기 유럽 가면 우리나라가 짱을 먹는데 이 나라들이 워낙 크니까. 여러분 일본을 무시하는데 일본이 원래 사할린도 일본이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키나와까지 일본입니다. 그리고 뒤쪽은 다 일본 바다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자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해요. 해양 자원이라는 것은. 그 중국은 사실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이 바다 여기를 원래 남진해라고 하는데 그 이쪽 바다를 다 자기 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인도, 중국은 우리나라 그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의 43배나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쪽이 다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권. 이쪽은 인구가 거의 안 삽니다. 그리고 이쪽 그 윈난성이라고 운남성 들어보셨죠? 이쪽은 또 고원지대고 또 히말라야 지대. 그러니까 실제로 살 수 있는 인구들은 만주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그리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안선 따라. 해안선 따라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여기에 다 삽니다. 3, 4억 더 될 거예요 아마. 인구의 17%가 이 정도 살거든요. 17%. 베이징 쪽 빼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살만한 땅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인도는 여기에 이 중국보다 작은 땅에 중국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전체 인구가 7억 5천인데 중국이 15억, 인도 15억, 30억. 네, 30억입니다. 네, 세계 인구 중에 아시아가 거의 70%가 넘게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수로는 뭐 인도, 중국 그리고 인도란 나라는 영토는 아르헨티나랑 거의 비슷해요. 인도가 7위, 아르헨티나가 8위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영토가. 근데 아르헨티나는 4천만 명밖에 살질 않아요. 4천만 명.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에 1,000만 명이 살고 나머지 흩어져서 다 합쳐야 3천만 명. 예, 3천만 명. 근데 인도는 이게 15억 명이 여기 사는데 인도의 특징도 중국처럼 다민족 그리고 다종교라고 하면 뭐 몇 개 있죠. 힌두교부터 해가지고 힌두교, 이슬람이 주로 있고 근데 여기 문제는 인종도 다 달라요. 언어도 다 다릅니다. 인도가. 그래서 이쪽 벵갈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공산주의예요. 인도는 주정부의 힘이 세거든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있어요. 인도는. 근데 중국은 하나의 정부죠.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에 사업하러 가는 분들이 주정부법과 연방정부법이 달라요. 그걸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인프라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사업하러 뛰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애플이나 대규모 아이테크 기업들이 이제 인도에 많이 가긴 하는데 왜냐면 인도 사람들이 다 지금 빅테크 기업의 CEO가 다 인도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인도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보실 거예요.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을 일단 좀 보면요. 여기 뭐 성들이 많이 있죠. 성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신장 위구르족 알죠? 위구르. 위구르는 이제 그 이슬람 터키계로 보시면 돼요. 터키, 그러니까 이슬람 쪽.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티벳 아시죠? 옛날에 그 서하라는 나라가 있어요. 서하, 요나라, 서하, 그리고 뭐 금나라, 뭐 여러 가지 북방민족, 흉노족 해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그 서하가 바로 티벳 사람들이 서하입니다.
티베트 서아, 몽골, 여기 위구르, 투르크족, 그리고 흉노족이라고 있어요. 흉노족. 흉노족이 서쪽으로 가는 바람에 게르만족 대이동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 흉노족 때문에 만리장성을 세웠거든요. 흉노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한나라가 그 전한부터 후한까지 있는데 전한이 BC 뭐 200년부터 보면 돼요. 그때 그 강했던 한나라의 처음이 한고조 유방이죠. 한나라의 그 한족이 여기 흉노족한테 공주를 바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흉노족들이 나중에 이제 뭐 몽골, 흉노 뭐 다 비슷한 족이에요. 비슷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마 족속. 그러니까 흉노족이 뭐 몽골의 원류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다 비슷해요 거의. 근데 언어가 조금씩 다른.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도시가 이렇게 있죠. 베이징. 특히 여기 저장성, 장수성. 여기가 상하이죠. 상하이. 네, 상해. 상해가 그 메가시티, 메트로폴리탄으로 볼 때 2,500만, 2,800만 그렇게 봅니다.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지하철이나 그런 게 다 뚫린 거. 그렇게 본다면 서울은 거의 2천만 정도 도시예요. 서울이.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수저우라고 있습니다. 소주. 먹는 소주 말고 옆에 또 항저우가 있어요. 수저우, 항저우가 거의 그냥 1,000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동네 요 근처 상하이 근처에 한 6, 7천만 산다 보시면 돼요. 네. 엄청나죠? 어제 뭐 TV 보니까 아파트 단지 그 한 동에 2만 명이 살더라고요. 2만 명. 중국에. 그러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중국 가보면요. 건물도 이 층층 단위가 달라요. 우리는 좀 낮잖아요. 층간이. 근데 중국은 층간도 높고 빌딩도 너무 높아. 예. 길을 건너는데 예. 왕창 몰려가고 그렇죠. 예.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많으니까. 이쪽 그리고 이쪽이 광동성이 있죠. 광동성. 홍콩을 여기 한자로 향기 나는 항구다. 예, 중국어로는 표준어, 보통어로는 샹강이라고 합니다. 샹강인데 요 광동어로는 홍콩이에요. 그러니까 광동어와 그 보통어는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의사소통이. 예. 저도 이제 그 광동어 쓰는 화교 친구를 그 한 달 전인가 여기 와가지고 만났어요. 한 10년 몇 년 만에. 근데 제가 이제 중국말로 몇 마디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자기는 이제 광동어랑 여기 후젠성이라고 있거든요. 복건성. 후젠어랑 광동어는 하는데 자기가 보통어는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데 보면은 그 저기가 나오죠. 그 밑에 항상 자막이 나옵니다. 항상 자막이 나와요. 예. 표준어는 표준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 표준어는 어디 말일까요? 베이징, 북경. 예, 베이징 중심인데 원래는 게 만주어죠. 만주. 보통 베이징도 원래 그 표준어가 아니라 베이징도 사투리고요. 진짜 표준어는 여기 옆에 심양이라고 있죠. 선양. 예, 심양. 여기도 1,000만 도시예요. 심양. 옛날 청나라 수도 선양. 선양이랑 선양 옆에 조금 작은데 장춘이라는 도시 있습니다. 선양, 장춘 쪽이 표준어입니다. 그쪽이 가장 표준어고 위쪽으로 갈수록 이 어러러 발음이 많아요. 그 저쪽 이 동베이라고 그래 동북성. 이쪽 가면 어러러 그러니까 뭐 중국말로 이게 DN이란 말이 있어요. DN. 뭐 EDN 이런 게 뭐 조금 덜한 뜻이에요. 조금 덜한 뜻인데 이 밑에 쪽으로 가면 EDN이라고 쓰는데 위에 오면 EDR. 실 EDR. 조금 더 먹어.
짜이츠이디알 조금 더 먹어라. 근데 여기는 7EDN이라고 쓰죠. 이쪽 밑에 쪽으로 가면 대만 쪽으로 가면 더 DN을 확실하게 발음을 하고 그 위쪽으로 왔으면 발음이 그 R 많이 써서 좀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듣기는 여기서 중국어 전공한 사람들도 여기 가면은 시골 가면 못 알아들어요. 중국어 선생님들도 못 알아듣는. 이게 이 성들이 많고 가장 그 중요한 도시가 베이징. 요 앞에 또 텐진이라고 있습니다. 텐진, 샹하이, 충칭. 충칭이 이제 시긴 시인데 굉장히 좀 지역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 3천만 명입니다. 행정구역상. 그리고 여기 광동성에 보면 광저우 있죠? 큰 도시. 광저우 밑에 선전이라고 있습니다. 심천, 선전. 그 선전이 중국에서 가장 그 성장률이 높은 도시거든요. 20년간 평균 성장률이 20.9%. 인류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가장 성장한. 그러니까 가장 그 아이테크 기업, IT 기업이 많이 몰린 데가 선전이에요. 선전.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를 총괄하는 본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본사가 다 선전이 있습니다. 네, 선전에. 선전은 뭐 그 최고급 빌딩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울 이상입니다. 선전은. 그러니까 선전이 크다 보니까 홍콩이 옛날에 홍콩이 아니에요. 지금 홍콩을 버렸어요, 중국이. 홍콩을 이제 홍콩 니네 없어도 돼. 금융 없어도 돼. 상하이랑 선전이랑 다 가져와도 돼. 그렇게 해서 홍콩을 완전 중국화 시켰거든요. 지금은 이제 홍콩에서도 보통화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 지금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갔잖아요. 홍콩 원주민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비싸가지고 다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부자들이 홍콩으로 왔어요. 내륙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홍콩과 지금 홍콩 원래 홍콩인들, 광동어로 쓰는 홍콩인들과 중국 본토인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여기 충칭, 그리고 여기 신장 위구르가 중요한 게 지하 자원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 경계죠. 여기에 저기 가장 많은 지하 자원, 특히 히토류 같은 반도체에 쓰이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여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원하죠. 대만이나 이런 많은 족속들, 총 55개의 족이 있어요. 55개. 55개의 소수민족 플러스 한족. 근데 혈통적인 한족은 없다고 그랬죠? 혈통적인 한족은 없습니다. 다 섞였어요. 근데 조금 이제 중국 사람처럼 생기면 한족이라고 하고 자기가, 그리고 좀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이상하다 하면은 이제 여기처럼 뭐 그 티벳이든지 위구르다든지 이쪽에 여기 광시 장족 있죠? 장족. 예, 장족. 이쪽은 좀 동남아 스타일로 좀 얼굴이 생겼습니다. 장족. 장족이 이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해요. 소수민족 중에. 여기 위에는 이제 조선족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의 중국이 흐트러지면 러시아처럼 된다. 소비에트 연방이 분할한 것처럼 다 쪼개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의 중국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중국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의 정치제도도 배우실 건데 중국의 정치제도 중에 가장 위에는 이제 상무위원 7명이라는 상무위원이 모든 걸 이제 결정하고요. 그 상무위원 위에 또 누구냐면 그 밑에 25명, 그 아래에 25명의 그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앙위원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뭐 그 시진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 25명 중에 들어가는 그 그러니까 시의 그 당, 공산당 장들이 있어요. 서기들. 그 서기들 그 시가 어떤 시가 들어가냐면 베이징시, 그리고 여기에 텐진시, 상하이, 충칭, 그리고 광동성 서기, 여기 신장 위구르 서기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그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쉽게 예를 들면 이 도서관 안에도
공산당이 감시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다 총괄하는. 군대에도 공산당이 군대를 감시해요. 모든 기관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거기에 최고 수장인 공산당 총서기가 있고 국가주석이 있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주석이 있고 요 세 개를 사실은 조금 나눴어요. 원래 나눴어요. 등소평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장점인도 좀 나눴는데 지금 시진핑은 다 자기가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태고 이 중국은 그 중화사상, 화이사상이라고 있죠. 화이사상. 그래가지고 이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오랑캐 이자를 써가지고 동이라고 그랬죠. 동이. 예. 동이라고 해서 동이. 여기다 리을만 붙이면 제 이름인데 동이. 그리고 서쪽은 뭐라고 하면 서융. 예.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빼고는 다 오랑캐예요. 자기 빼고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천자의 나라, 하나님이 내린 나라고 거기에 주위에 조공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포함이 돼요. 조공을 바치는 나라까지가 중국이에요. 중화. 그 다음에 조공을 안 바치고 하는 놈들은 다 오랑캐들. 그러니까 서양도 오랑캐죠. 그리고 흉노족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중국 역사에 5호 16국이라고 있는데 5호라는 게 오랑캐를 나타내는 호자를 얘기해요. 5호. 5 오랑캐가 16나라를 세웠다라는 게 5호 16국이에요. 그거를 더 크게 하면은 위진 남북조시대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긴 쓰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쓰는 것 같아. 5호 16국이 뭐 5나라도 있고 16나라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5개 흉노족, 뭐 강갈적 이런 뭐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북위 이런 나라들이 이제 16개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다 오랑캐를 얘기하고 자기 한족들이 이제 중심이다. 근데 이제 오랑캐들로부터 침입당한 오랑캐들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인 한족은 이제는 없다. 예. 거의 혈통적인 나라를 유지하는 나라가 한국이랑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랑 일본.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월나라가 있죠. 월나라. 월나라는 밑에 쪽이기 때문에 쌀을 주식으로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쪽 위쪽은 쌀이 나질 않았어요. 쌀 대신 뭐 조 이런 거 쌀을 못 먹고 이런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습관이 다른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식습관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겨도 쟤들은 완전히 죽여도 되는 완전 오랑캐로 서로 여기는 거예요. 특히 한족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쟁이 중국은 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그런 중국의 이제 특징이 중화사상이 있고요. 인도는 인도도 여기 이제 저기 위쪽은 히말라야. 그렇죠. 이쪽은 그 정글지대, 벵갈이죠, 벵갈. 벵갈지대. 벵갈어. 위쪽은 뭐 힌두어, 우두루어 이런 어들을 씁니다. 밑에 쪽은 타미러라고 이런 언어를 써요. 언어가 여러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들었는데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밀이 주식이에요. 근데 이쪽은 쌀이 주식입니다. 인종도 위쪽은 아리안족, 유럽 스타일이에요. 좀 유럽 스타일. 눈도 크고 막 코도 오똑하고 막 부리부리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밑에 쪽은 좀 친근해. 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란이랑 이라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는 인종이 다릅니다. 딱 붙어 있는데 이란은 서양이에요. 페르시아. 서양 아리안족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과 페르시아, 요쪽 아프가니스탄, 이쪽 파키스탄, 이쪽 사람들, 요쪽에 살던 사람들이 침입해가지고 인도가 이제 그 브라만교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브라만교가. 그러니까 전에 밑에 있던 족속들은 약간 아시안 계통이에요. 이라크는 아시아거든요. 근데 이란은 유럽입니다. 그 이란이랑 이라크 사람들 한번 뭐 가기가 좀 힘든 나라지만 얼굴을 보면요, 이란 사람들은 축구, 여러분 축구 아시죠? 이란이랑 이라크 우리 많이 붙잖아요. 보시면 알 거예요. 이란 애들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 이란은. 근데 이라크는 피지컬이 우리보다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좀 약간 좀 약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그 특징이 있어요. 인종이 다릅니다. 여기도 인종이 그쪽이 이제 유럽 인종이에요. 저희 아리안족, 북쪽이. 밑에 쪽은 아시안족. 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요. 특히 인도의 가장 큰 도시는 뭄바이죠. 뭄바이. 그리고 이쪽은 벵갈족은 캘커타, 꼴까따라고도 하고. 그 수녀님 누구죠? 예, 마더 테레사가 여기 캘커타 있었죠. 옛날에 마더 테레사가 하도 유명했는데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마더 테레사 얘기를 안 하니까 이름도 많이 까먹죠. 여기 이제 뉴델리, 델리와 뉴델리 이제 합쳐졌는데 이제 뉴델리가 큰 도시고 첸나이 뭐 그 정도의 도시. 원래 인도 문화권이 다 여기 파키스탄도 인도였죠. 그리고 방글라데시아도 인도였죠. 이게 원래 같은 나라였거든요. 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이었던 거 아시죠? 방글라데시아가 원래 방글라데시아 이름이 동파키스탄이었어요. 근데 71년도에 여기로부터 독립을 했죠. 왜냐하면 여기가 푸대접을 했어요. 방글라데시아를. 같은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왜 한 건 아시죠? 모르세요? 종교 때문에. 인도는 이제 힌두교가 대부분이지만 이슬람도 많아요. 이슬람도. 그러니까 영국이 이슬람과 힌두교를 적절히 해가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미워하도록 했거든요. 민족끼리 미워하고 계급끼리 미워하고 그리고 종교끼리 미워해서 소수 인종인 그 영국이 다스리기에 너무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쉽게 말하자면. 근데 영국의 원칙이 다 그거예요. 전 세계가 영국이 식민지였으니까. 그 문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나오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그거거든요. 영국이 해결을 안 하고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대전, 1차 대전도 1차 대전 이겼지만 맨날 전쟁에서 피해 입어. 2차 대전 끝나고는 자기 복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나가니까 이제 그동안 했던 증오, 서로 싸웠던 인종 간 그리고 민족 간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이 계속 터져서 분리가 된 거거든요. 분리가. 나중에 이제 지금 개괄이니까 그걸 드리고 이쪽 방글라데시 그리고 미얀마가 원래 저기 여기가 2차 대전 때도 2차 대전 전에 그 영국이 지배를 했죠. 영국이. 그 미얀마, 인도, 여기 다 영국 땅이에요. 그 중국까지. 중국까지 이제 그 아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요. 예. 홍콩, 그 영국이 안 가진 나라가 없죠. 팔레스타인, 이집트, 뭐 아프리카 다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미얀마를 누가 통치하면 인도의 무슬림들을 보내가지고 야 니들이 통치해가지고 미얀마랑 인도랑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예, 미얀마랑. 그러니까 미얀마는 불교 국가인데 로힝야족 사건 아세요? 로힝야족 사건. 미얀마에 있는 무슬림족들을 학살한 아웅산 수지. 아웅산 수지 아시죠? 아웅산 수지가 그걸 묵인했어요. 학살하도. 노벨 평화상을 박탈해야 된다. 인간도 아니다. 그게 왜냐면 이 인도에 살던 무슬림들을 영국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미얀마를 통치하고 탄압을 했어요. 탄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얀마는. 근데 로힝야족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 학살당해서 다 방글라데시 쪽으로 도망갔어요. 피해가고. 그런 사건이 3년 전인가 있었죠. 3년 전. 학살은 여러분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완전 코로나 시즌. 예. 앞으로도 더 일어날 거예요. 학살이라는 건. 인류가 발전할수록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따뜻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 보세요. 예? 요즘 애들. 저 같은 MZ 세대. 맞고 자란 세대. 예, 맞고 자란. 맞고 자랐어 내가. 젊은 친구들 우리 때는 교육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가정 교육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누가 진로를 가르쳐 주는 적도 없고 너는 뭘 잘하니까 이런 걸 해봐라.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어. 가정 교육도 없어. 그냥 혼자 자랐어요. 그래도 알 거 다 알고 맞을 거 맞아가면서 다 하잖아요. 요즘 애들 인권, 교육 뭐 안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근데 애들이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교육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예? 다 해주는 교육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얘기에다가 이렇게 하죠. 근데 인도는 그냥 이렇다. 예, 여기 15억이 산다. 싸우는. 그리고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기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여러분 뭐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 이런 거 막 예, 보시잖아요. 예, 예. 인도 가면은 여기랑 여기가 너무 다른 거야. 도시마다 다른 거예요. 도시마다 어차피 우리는 뭐 모르니까 인도어를 안 통해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공식 언어가 20몇 개인가 50몇 개인가 공식 언어가. 그리고 다 정부가 다 달라요, 여기가. 어? 연방 정부는 있지만 주정부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나라다. 너무 복잡해서 혼란스러울 정도. 인도가 어떤 나라냐? 아무도 규정이 지을 수 없어요. 아무도. 아, 인도 가니까 어때? 나는 좋던데? 여기 가는 애들은 좋아. 여기 가는 애들은 안 좋아. 뭐 지옥이야. 난 너무 좋아. 기후도 좋고 너무 추웠어. 나는 더워 죽겠어. 그런 나라거든요. 네. 여기가 기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여러분, 일본은 이미 100년 전에 세계 최강국이 된 국가죠. 1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쪽발이다 이렇게 무시하지만 일본은 100년 전에 이미 세계 최상위 선진국이 된 나라예요. 그리고 미술사에도 얘기했지만 우에요키 제가 얘기해 드렸죠. 우에요키. 그러니까 판화, 일본 판화. 그래서 그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꿈의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때 우리 조선은 어떠냐? 조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때. 그때였고 일본은 사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고 인구도 1억 2천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GDP, 인구 대비 실질적인 GDP는 이제 한국이 넘어섰어요, 일본은. 그 일본은 이제 30년, 잃어버린 30년을 또 다룰 겁니다. 제가 이제 역사, 뭐 단편적인 역사 이런 거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거 같이. 왜냐하면 이게 역사 중에 경제사, 사회사, 인구 변화사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이제 사실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여기 해안변에 있는 도시도 우리가 들어본 도시들 있죠? 그냥 여기에 1억 산다고 보면 돼요. 1억. 아까 중국도 뭐 저장성, 깐수성 그쪽에 뭐 5, 6천만 명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해 근처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쿄, 요코하마, 뭐 나가사키 요런 데 다 합쳐서 메트로 시티로 하면 3,800만 명이 여기 살아요. 3,800만 명. 뭐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뭐 2천만 명이 서울, 인천 여기 수도권에 사니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전만 하더라도 유럽 쪽에 갖다 놓으면 10손가락 안에 꼽는 도시가 돼요. 인구수로. 유럽에는.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뉴욕, LA, 시카고 빼고는요. 휴스턴부터는 인구수가 휴스턴이 4대 도시인데
휴스턴이 뭐 250만, 메트로 해도 300만이 안 되는 도시예요. 그냥 중심부만 볼 때, 중심부. 그 대전처럼, 대전이나 뭐 우리나라 도시들은 다 중심부가 딱 뚜렷하잖아요. 중심부만 볼 때는 대전이 훨씬 커요, 휴스턴보다. 휴스턴 이런 데보다. 로마보다도 커요. 로마 걸어서 다니면요, 그냥 다 봐요. 근데 로마가 막 메트로 해가지고 하면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지만, 그게 도시 할 때는 상당히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도쿄나 여기가 3,800만 명이 살죠. 여기 이제 관동 지방이라고, 관동, 간토라고 하고, 여기는 간서, 주로 간도, 간서, 도호쿠, 동북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 뭐 시코쿠도 있고, 요쪽에 또 좀 많이 살죠. 오사카, 고베, 나라, 교토. 원래 옛날 우리나라 백제 시대 때 수도가 나라였죠. 나라. 일본의 수도 나라였습니다. 나라에 가시면 가장 유명한 게 사슴. 네. 사슴이 일본 말로 시카거든요. 시카라고 씁니다. 시카. 이게 히라가나. 그러니까 일본어는요, 한자 공부해야지, 히라가나 46개 해야지, 가타가나 46개 해야지. 네. 근데 중국어는 한 몇천 자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웃긴 게 중국어는 그래도 한 글자에 발음이 거의 하나예요. 하나나 둘. 대신 이제 성조 따라 그 뜻이 다릅니다. 성조에 따라.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욕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가 말을 욕했다. 이게 다 마자가 들어가냐. 마마 이게 엄마가 말을 욕했다. 마마 잘 모르시겠죠? 네. 성조에 따라서 이게 엄마인지 말인지 욕하다는 뜻이 또 마가 있어요. 마.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조에 따라서 성조가 문법이고 단어고 그래요. 중국은. 성조를 모르면 중국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어는 시카, 사슴 녹자도 발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훈독이 있고 음독이 있고 한 4-5가지가 돼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일본어는. 그리고 동사가 활용이 되죠. 밥을 먹어서 먹었는데 막 우리는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배울 때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도 일본어 할 때 일본어가 계속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먹는데 먹어서 먹고, 먹었는데 먹어가지고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한자도 외워야지. 일본어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일본어가. 이제 그래도 역사는 안 할 수는 없죠. 대충 해야겠죠.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시는데 우리 고조선, 고구려, 삼국시대, 발해, 고려, 조선 쭉 이건 대충 아시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북방 따로 북방을 떼놨어요. 여기 북방, 예, 북방을 따로 떼놓고 중국, 그 일본, 여기를 인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딱 보시기 이게 흉노라는 게 나오죠. 선비 탁발, 선비라고도 하고 또 선비 탁발은 그 선비족의 그 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선비. 근데 이 선비족이 북이란 나라를 세우고 그 북이가 사실 수나라가 된 거예요. 수나라가 되고 당나라 역시도 선비족. 당나라가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세민도 역시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그래서 이세민은 원래 그 자기 동생들, 형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거든요. 잔인하게. 그래놓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젖꼭지를 빱니다. 이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선비족의 풍습이었어요. 선비족이 수나라도 세우고 당나라도 세우고, 돌고리 투르크입니다. 투르크, 위구르, 뭐 여러 많이 뭐 거란 뭐 쭉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원래 하상은 하상 주 하상은 이래 내가. 옛날에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라고 했는데 요즘엔 상나라라고 그래요. 은이 상하나. 예, 은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의 뭐 옛날 역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다루질 않아요. 그렇게 많이. 뭐 고사성어나 그런 거 할 때나 다루고 진짜 역사 다루는 역사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부터 다루죠. 그러니까 전국 시대는 어느 나라나 있어요. 전쟁한다는 거예요. 전국 시대는 서로 막 전쟁하는 거. 거기에 통일한 나라가 바로 시황제, 진나라. 잠깐 진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근데 진시황 때 무슨 성을 샀죠? 만리장성. 예, 우리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데 중국 가서 만리장성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다. 창성이라고 창성. 예, 그냥 장성, 그냥 장성이라고 해야 되고 그냥 창성이라고 하면 알아들. 아 만리장성, 만리장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뭐 하는 얘기야? 어디 성을 얘기하는 거야? 예. 이게 만리장성을 누구 때문에? 흉노 때문에. 한나라도 흉노에다가 처음에는 흉노, 야 니들 우리 형한테 형이라고 불러 한나라가 했는데 안 불러 인마 하고 맞부터 치니까 안 되겠어. 형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 형이라고 한 거예요. 흉노족한테. 전한, 후한 여기 하다가 이제 아까 5, 16국이 나오죠. 5, 16국 이 전에 이제 삼국시대. 삼국시대가 누구죠? 삼국지에 나오는 네. 위초고. 초고. 네. 위는 누구? 위나라 조조. 총나라 유비. 유비. 네, 오나라 손권. 네, 손권. 원래 손책 동생이었는 손책이 일찍 죽고 여기는 여기 주유, 사마의, 제갈량 이런 책사들이 나오고요. 가장 유명하죠. 그게 이제 삼국시대가 어느 시대냐? 220년부터 삼국시대다. AD. 그 삼국지는 아는데 이게 어디 시대야 도대체? 잘 모르시죠? 예. 이렇게 봐도 처음 보시는 분 모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거 이제 넘어가는 의미고. 근데 이 넘어가더라도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삼국시대 후부터 여기 수나라 되기까지가 사실 위진남북조라고 합니다. 위진남북조. 위나라는 그 위진은 위가 위나라. 여기 위촉 오 중에 위나라가 사실 승리하거든요. 삼국지에서는 유비, 제갈량이 이겨야 되는데 제갈량 유비가 져요. 관우도 죽고 장비 죽고 유비가 또 그 무리하게 뭐 동생들 복수한다고 갔다가 다 깨지고 그리고 제갈량과 사마이의 대결에서 결국은 사마이가 이겨요. 그러니까 사마이의 원래 사마이는 조조의 책사였는데 이제 조조 조비 뭐 조 누구 뭐 자손들이 형편없어가지고 사마이가 이제 사마이의 자손에 의해서 위나라가 승리를 하고 그 자손에 의해서 한 게 진나라. 잠깐 한자가 다 달라요. 시황제 진나라. 진나라로 갔다가 여기서 그게 진나라 위진 남북조 시대로 남에 있는 국가 북에 있는 국가 북에 있는 국가는 대부분 오랑캐고 남에 있는 나라는 한족 중심이고 이게 나눠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 남쪽은 송나라 때도 그렇지만 한족 중심 위쪽은 오랑캐 중심 문화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섞여진 거죠. 이제 왜냐하면 중국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뿌려요. 왜냐하면 그 만주족들이 청나라 때도 위에 있는 사람들 다 광동성으로 보내고 저기 저쪽 산 쪽으로도 보내고 해안 쪽으로 보면 다 보내요. 그래서 만주화 시키려고 몽골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혈통적인 한족은 없어요. 뭐 90%가 한족이라는데 혈통 따지면 없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성계도 원래 말갈족 그쪽 말갈족인지 아니면 여진족인지 그쪽 피를 가진 사람이 이성계가 원래 함경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더하죠. 침입이 워낙 많았고
당나라도 이제 선비족 출신 이세민이세였고 5대 19 여기에 또 나라가 찢어지고 여기에 송나라, 송때, 금나라, 뭐 요나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때 이제 고려 전쟁, 요나라, 거란과의 전쟁 그 KBS에 했죠. 네. 그때가 이겁니다. 예. 그때 거란은 중국이랑 고려를 같이 공격을 했어요. 왜 고려를 공격했죠? 거란이 고려를 공격한 건 송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우리가 송나라를 공격할 때 송나라를 저기 아버지의 나라로 칭했잖아요. 고려가 조선보단 덜했지만 고려가 위쪽을 침입할까봐 자기를 그래서 조선부터 친 겁니다. 거란이. 그리고 송나라를 치려고 했어요. 그때 나타난 나라가 다시 금나라. 그래서 거란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송나라가 금나라랑 손잡고 거란을 멸망을 시켜요. 거란이 그때 얼마나 강했냐면 발해도 거란한테 멸망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송나라는 또 금나라의 침입을 받죠. 그러다가 또 위에 누가 나타났냐? 징기스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 쓸어버렸죠. 거란이고 진이고 뭐 금나라고 송이고 없어. 고려고 다 쓸어버렸죠. 그때 요때가 이제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때인데 가마쿠라 막부 때 그 몽골과 그 한국 같이 연합으로 해서 일본을 정벌하려고 할 때 폭풍을 만나서 정벌을 못하죠. 그게 가미가제죠. 가미가제. 가미사마 하면은 하나님 가미사마 윤사마 사마가 님 존칭할 때 사마거든요. 사마. 근데 가제가 바람 풍자입니다. 풍. 가제오 히쿠 하면은 감기가 걸렸다. 가제가 감기, 바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미가제. 그래서 2차 대전 때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이제 한 거죠. 항공모함에. 그 감이. 그리고 여기 쭉 아시죠? 여기 신해혁명 때문에 1912년부터 이제 인민공화국이 됐고 여기 인민공화국 전에 여기도 인민공화국이죠. 근데 이제 49년도에 이제 공산국가가 된 거고요. 일본 문화는 뭐 조온, 야오이 뭐 이런 데까지는 없고 야마토부터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야마토 정권이 최초의 일본 통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야마토라는 게 그 2차 대전 때 야마토 전함이 있어요. 야마토.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에 우주전함 야마토라는 아주 유명한 애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토라는 것 자체가 일본의 어떤 강한 통일, 왕국 그리고 군국주의를 사실을 상징해요. 야마토. 그리고 이때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나라 시대는 나라가 이제 수도였고요. 헤이안 시대 이때부터 이제 교토가 수도였어요. 교토는 경도지요. 한자로 경도. 수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토에서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스가 에도 시대. 이때는 동경으로 옮기죠. 동경이라는 게 뭐냐면 동쪽에 있는 도쿄란 뜻이에요. 동쪽에 있는 교토란 뜻이에요. 교토. 그러니까 교토를 동쪽으로 옮겼다. 그게 동경입니다. 에도 시대. 요 전에 이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라는 게 있어요. 가마쿠라 막부는 주로 이제 고려 시대. 고려 시대, 송나라 시대고 무로마치는 명나라 조선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끝나고 이제 전국 시대. 싸움에 거기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라는 장군이 이겼고 그 오다 노부나가의 밑에 부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세키가라는 전투가 있어요. 거기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파와 도쿠가와 이에스 파 전쟁을 해서 도쿠가와 이기고 에도로 이제 수도를 옮겨서 에도 막부 시대가 되죠. 근데 여러분 막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막부. 예. 군인들이 막부. 이게 쇼군입니다. 쇼군. 쇼군. 쇼군이라는 게 뭐냐? 한자로 장군이에요. 장군. 막부, 쇼군. 막부 밑에 다이묘라고 있어요. 다이묘. 이게 봉건제도입니다. 다이묘는 중세로 얘기하자면 기사예요. 기사. 그리고 막부, 쇼군은 장군. 최고 영주를 얘기합니다. 막부는 이제 하나예요. 쇼군은 전체 통일한 하나고 그 위에 이제 명목상 천황이 있었어요. 천황. 네. 명목상 천황이 있었는데 천황보다는 쇼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쇼군.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는 이 쇼군 제대가 해체됩니다. 쇼군 사무라이를 해체시키고 천황 중심 그리고 총독 총리 중심으로 가는 게 이제 메이지 시대예요. 메이지 시대. 메이지 시대고 메이지 시대 그 처음 연호가 메이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쇼와. 쇼와는 그 히로히토 2차 대전 때부터 히로히토 때가 이제 쇼와 연호가 있어요. 일본은 쇼와 다음에 평성 헤이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어 할 때는 이게 헤이세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거를 일본에서는 그냥 해세라고 그냥 해세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어 지금 좀 하기가 그런데 이라는 글자가 이제 이게 이인데 히라가나 인데 이가 이제 앞에 이제 모음에 붙으면은 이거를 거의 없애줍니다. 이거를 길게 발음을 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이코식이 알죠? 세이코. 예. 세이코가 성공이란 뜻이에요. 성공. 세이코. 세이 이게 세이코인데요. 히라가나로 이렇게 씁니다. 세이코. 근데 사실은 이게 세코라고 그냥 씁니다. 세코. 예. 세코. 예. 경치라는 말을 개식기라고 하는 개식기. 이 개식기. 완전 욕이네. 개식기가 개식기가 하면은 아 경치가 좋다. 저도 맞대 예. 받아서. 예. 개식기 개새끼도 있어요. 개새끼. 개새끼는 결석. 오늘 결석합니다. 예. 그야말로 많이. 교수가 분명은 개새끼 이렇게 하시는데 개새끼, 개식기. 개새끼 있군요. 예. 말이 없대. 개새끼. 새끼가 자리거든요. 자리 석 새끼. 예. 개새끼. 개새끼가 오늘 개새끼가 좋은데 개새끼를 하셔가지고 쇼와 해세 지금은 레이와라고 레이와 그 아기또 지금 누구죠? 일왕이 이름이 무슨 히토인지 지금 하도 바뀌어. 아들이 받았잖아요. 예. 글쎄. 이름 생각도 안 나는데. 이제 다음 왕이 없어요. 예. 일왕도 서로 안 하려고 지금. 이제 예, 안 하려고 그러고. 딸밖에 없는. 모든 왕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굽타 왕조 들어보셨죠? 네. 굽타. 예. 마우리아, 뭐 굽타, 쿠시안 왕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노릴 때 마쿠 쿱타 고기를 마쿠 쿱타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무굴 제국이죠. 무굴 제국. 하지만 이제 힌두교 중심에서 무굴 제국은 이슬람 제국입니다. 통일. 그러니까 소수의 이슬람이 그 힌두교를 다스린 왕국이에요. 무굴 제국이. 무굴 제국을 누가 이겼느냐? 영국 동인도 제도 회사.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인도 회사라는 건 주식회사예요. 네. 예. 그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삼성이 어떤 나라를 침입해가지고 다 쓸어 간 거예요. 근데 이때 그 회사는 상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함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의 군함이 그 영국 해군 군함보다 더 좋아. 동인도 회사의 군함 지휘관은
그 은퇴나 현역의 어떤 군인들, 최정예 군인들이 그 상선과 그 함선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아편 전쟁 때 동인도에서 간 거예요. 동인도에서 가서 지배를 하다가 이게 너무 크고 안 되니까 나중에 동인도에서 말고 야 동인도에서 가고 영국이 직접 지배를 한 게 청나라도 그렇고 인도도 그런 거예요. 너무 넓고 자꾸 이제 반란이 생기니까 대규모 군사 동인도에서 이제 네 회사 일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동인도에서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영국 동인도에서 착취 기간이네. 그렇죠. 착취 기간이죠. 우리나라 조선총독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것을 그대로 일본이 차용을 해가지고 야 얘네들 회사를 세워가지고 착취를 하고 군대랑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다 먹는구나. 그대로 썼던 게 일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국 동인도회사가 1600년에 생깁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끝나고 할 때 애들은 주식회사 세워가지고 막 채권 발행하고 돈 모아가지고 군대 해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닌 거예요. 1601년 다음 년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도 공화국 되고 파키스탄 또 동서 파키스탄 나눠지고 그게 이제 이 역사죠. 역사는 거의 이제 이걸로 끝났다. 예. 그래서 여기 뭐 한 번 더 하은주 춘추전국시대 맹자공자 아시죠? 예. 진나라 최초 통일왕이 진시황 만리장성. 예. 그냥 이런 건 사실 뭐 안 해도 되는데 또 한 번 기억하고자. 한나라 때 고조선이 멸망해요. 한나라. 우리나라 고조선을 한나라가 멸망시킵니다. 한나라랑 로마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기간이. 로마가 그 BC 200년부터 카르타고를 이기고 그때부터 AD 200년 때까지 최정상 가도를 달렸던 게 로마인데 한나라도 똑같아요. 전한 후한 합쳐서 이 한나라가 AD 200년부터 아니 BC 200년부터 AD 200년까지 지배를 했으니까요. 삼국시대 유비, 조조, 제갈량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가 사마이의 후손에 의해서 여기 위나라가 진나라가 된 거죠. 동진, 서진 위쪽은 5, 16국 밑에 쪽은 동진, 서진 이렇게 동진 주로 동진이에요. 동진 그걸 이제 북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북위라는 나라가 통일을 거의 하고 그 북위를 멸망시킨 나라가 수나라. 근데 같은 족속이에요. 선비족. 당나라도 선비족 계통의 이세민이 세운 거고 송나라. 송나라가 가장 좀 연약한 나라죠. 저 학문을 중심으로 한 나라. 그래서 맨날 당하는 거예요. 송나라가 했다가 하도 위에서 침해하니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양쯔강이 기준이거든요. 양쯔강. 양쯔강 밑으로 내려가는 그게 남송이라고 합니다. 남송. 이때가 고려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명청. 그러니까 실제로 한족이 다스린 나라는 한나라, 뭐 진나라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송나라, 명나라 없어요. 대부분이 다 뭐 만주족, 몽골족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몽골이 지금 인구가 300만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내몽골도 중국이 차지했잖아요. 제가 아는 애 중에 이제 몽골에도 있었고 같이 중국에도 있었는데 서로 싫어해요. 몽골 남자들을 그 청나라 때도 씨를 말렸거든요. 몽골 남자. 그래서 몽골에 가면요, 그 사실 모계사회입니다. 몽골은 모계사회. 그 어떤 가정 가봤는데 그 가정에 이제 엄마는 의사예요. 아버지는 백수야. 근데 의사 월급이 얼마 안 돼요. 공산주의 국가는 다 그렇거든요. 얼마 안 되니까 뭐 얘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딸도 고민을 하고. 근데 그 가보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몽골 여자들은. 뭐 한국어는 뭐 3년 만에 다 그냥 마스터를 해요. 2년 만에. 러시아 말도 잘해, 영어도 잘해. 근데 가보면 남자는 쓸만한 남자가 거의 없어요. 쓸만한 남자가.
그러니까 웬만한 한국 남자가 하면 인기예요. 근데 이제 몽골도 워낙 한국어가 되기 때문에 몽골 다니는 뭐 버스가 다 뭐 어디 종로 번호 써 있고 그대로 있어요. 종로 그냥 써 있어. 종로 몇 번 막. 어? 뭐 어디 서울대 병원 뭐 이렇게 써 있고 막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근데 몽골은 이제 지금 하도 많이 우리나라 오니까 몽골 진짜 가면 한 10명 중에 한 2~3명은 한국말을 우리나라처럼 해요. 방송 보면 아시겠지만 CU 편의점. 네. 제가 갈 때는 CU 편의점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곳곳에 CU 편의점, GS25시 다 있고, 예, 그래요. 몽골이 그렇게 물가가 싸질 않습니다. 싸질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목에서. 남자들이 그건 요리 잘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몽골. 중국은 뭐 남자들이 요리를 하죠. 예. 아니, 그전에는 안 그랬나? 근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징기스칸 같은 걸출한 사람이 나왔을까요? 모계사회에서. 그 그때는 안 당시는 그러고. 뭐 아무래도 네. 워낙 유목민 흉노족 후손이고 네. 워낙 그때 남자들이. 그 인물이 걸출했던 거죠. 네. 소수 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통일을 했던.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가족이 없다 보니까 자기와 가장 피를 나눈 형제들 다 가족으로 여기고 또한 전리품도 먼저 공평하게 다 챙겨주는 유일한 거의 인물이었어요. 징기스칸이. 주변 사람은 잘 챙기고 죽은 전사한 가족까지 다 챙겨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로 맺어진.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데서 전투할 때 그리스 부대가 동성애 부대가 가장 최강력 부대였거든요. 동성애. 서로 애인이야. 응? 애인을 지켜야 돼. 서로 지켜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하면 여자는 전투를 못 하니까 동성애. 동성애 부대니까 이게 막 엄청 잘 싸우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뭐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런 강력한 어떤 유대감이 있었으니까 소수 부족이 다 차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밑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 이제 성들이 많죠. 이 하얼빈, 하얼빈 아시죠? 장첸. 니 누구야? 하얼빈 장첸이야. 하얼빈 여기 되게 추운 동네. 미인 동네가 하얼빈, 여기 충칭 미인 동네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데가 아무래도 상해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이제 예쁘다는 말이 피아오량이거든요. 니힘 헌 피아오량. 니헌 피아오량은 너 참 예쁘다. 또 상하이 스타일이라고 하면 좋아요. 백화점도 많고 크고 상해는 뭐 항구도 좋아하고 상해, 선전, 광저우 이런 데는 이제 중국인들이 뉴욕 부럽지 않다. 무슨 거하고 저 대련하고 네. 그 뭐야 대련. 협약을 맺었잖아. 예. 그렇군요. 대련이랑. 대련, 천진. 이게 다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1급 도시부터 5급 도시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급 도시들은 대부분 1000만이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1000만이거든요. 저 빨간 글씨는 네. 15억인데. 웬만하면 1000만이고 좀 작다 그러면 500만. 왜 이렇게 작아? 100만. 제가 중국 단동 이런 데 갔는데 그래도 커요. 근데 그렇게 신의주 바로 건너편이잖아요. 왜 이렇게 중국에서 취급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인구가 180만인가 그래요. 작은 동네. 그러니까 이쪽 난징, 상해, 항저우, 소주 이게 뭐 이쪽 동네만 해도 뭐 6~7천만이 되니까요. 이쪽 동네만. 광동성 이쪽이 또 GDP가 가장 높은 동네고 이쪽은 이제 사람이 안 살잖아요. 이쪽은. 요만큼도 안 되네 우리나라가. 반은 사람이 안 산다고 보시면 돼요. 스촨성, 스촨 요리, 광동 요리, 북경 요리. 북경 요리. 시안이 당나라, 장안이라고 그랬죠? 시안.
그러니까 우한이 있습니다. 무한이라고 하는데 우한. 네, 우한. 그러니까 코로나 아 무한이 무한이 있어요. 예, 무한. 코로나 무한이 발생하죠. 있죠. 예. 전국 일주 하려면 네. 끔찍하겠다.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잠깐 우한에 있었어요. 야. 코로나가 10월달, 12월달에 생겼는데 네. 예, 제가 11월달에 우한에 있었거든요. 잠깐. 아슬아슬하게 나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 안 받아주지 우리나라가. 예. 충칭 여기도 3천만이 넘는 도시고 곤명, 계림 이런 데가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하죠. 관광이 계림. 예. 히말라야에 있고 여기는 다 저기 운남성 아주 뭐 높은 지대니까 녹차 많이 나오고 다 보려면 뭐 주로 그렇습니다. 예. 여기 내몽골 자치구죠. 여러분 몽골 사람한테 몽고라고 하면 안 돼요. 예. 몽고는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뭐라고? 몽골이라고 보게 해주세요. 몽골. 아 네. 몽골하고 몽골. 몽골. 예, 몽고라고 하지 마세요. 몽고는 간장이고 뭐. 마산의 명물 몽고 간장이고 몽골이라고 해주시고. 칭다오 이런 데 가까우니까 심양이 옛날에 청나라의 수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동북 삼성, 흑룡강, 길림, 요령성 요쪽이 이제 길림, 지린 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예, 조선족. 그렇지. 근데 가보면 또 중국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한 60대 40 정도 됩니다. 중국 사람. 그렇겠지. 예, 중국은 다 이제 소수민족을 감시하고 하기 때문에 다 이주를 옛날에 시켰어요. 광동성이 언어도 다르고 워낙 잘 사는 데잖아요, 여기가. 예? 여기 황비용 고향, 황비용, 뭐 연문 다 이소룡 이쪽이 다 홍콩 이 광동성 출신이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유명하고 개방적이고. 광저우를 통해서만이 옛날에 청나라 때는 무역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영국이 쳐들어온 이유는 광저우 말고 다 개방해 했거든요. 난징 조약 때. 베니스가 해갖고 갔자. 네, 소주 베니스. 중국의 베니스 소주 해가지고 다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참 우리나라 다 관광지가. 네. 특히 이제 홍콩, 마카오가 이제 그 라스베가스보다 한 8배가 많아요, 매출이. 네. 라스베가스라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 예. 마카오가 그런 지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마카오. 진짜 많다. 예. 이런 여기에 이제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한 15억 인구가 여기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농민공이 3억이고 농민공이 가면은 시골에는 애들만 남게 돼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경제가 살만하네요, 넓어가지고. 네. 근데 뭐 빈집이 뭐 2억 채라고 하고 건설회사 뭐 지방자치한테 다 부도 나고 지금 중국이 큰 문제입니다. 1대1 뭐 아파트 준다 그러는 거 네. 뉴스에서 나왔잖아. 뭐 하나 사면 뭐 아파트 하나 더 준다 네. 네. 중국이. 이건 이제 GDP인데 상해, 베이징, 심천이 이제 선전, 충칭, 광저우, 이게 소주, 청두, 성도, 우한, 그리고 항저우, 난징, 텐진 이렇게. 근데 인구 대비로 보면은 사실 선전이 가장 높아요. 선전, 심천이. 신천. 예, 선전이 가장 잘 살고 뭐 여기는 우리는 뭐 중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로 잘 사는 예, 선전. 여기 이제 남쪽 광동성. 그러니까 광동성이 심천도 있고 여기 광저우도 있고 그렇죠. 잘 살죠. 이런 GDP가 2022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우리는 이제 그 위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로는 위안이라고는 안 쓰고 콰이라고 하는 콰이. ER 산스 이렇게 나가요. ER 산스 이렇게 쭉 나가는데 1위안, 2위안이라고 안 하고 이콰이라고 그래요. 콰이. 콰이라고 쓰시면 말하시면 콰이. 이콰이, 10콰이, 9콰이, 뭐 빠콰이 이렇게 콰이라고 쓰시면 돼요. 일본이 홋카이도, 도호쿠, 간도, 간사이, 시코쿠, 주고쿠, 주부, 규슈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눠진다. 네. 여기 센다이라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밑에 쪽 여기에 이제 원자력 그 거기에 터졌죠. 쓰나미 때 도호쿠 지방.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 간사이, 간도, 주부 지방에
거의 뭐 8천만 이상이 여기 산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밀조밀하죠. 그러니까 간사의 중심은 오사카고 간토의 중심은 도쿄고 두 군데. 오사카는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사카는 코미디언이 많이 나는 데. 오사카 사투리가 확실히 달라요. 오사카 코미디언이 많이 나오는 도시고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저기 어디죠? 그 대만 옆에 섬이 대마도. 아니 대만 옆에까지 뭐 많이 가시잖아요 여행을. 아유.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걸 잊어버렸는지 그 열도 예? 섬 뭐 관광 많이 가잖아요. 오키나와. 네, 오키나와. 네. 오키나와는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자색 고구마. 네. 오키나와는 뭐 그 나미로 그 누구죠? 우타다 히카루라는 가수도 있고 아무로 나미에 이런 가수들 최정상 가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여기 굉장히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죠. 기타 큐슈 요쪽 구마모토 후쿠오카 이런 쪽은 요 출신들이 일본 정계를 많이 좌지우지해요. 기타 큐슈 요쪽이 아베 있죠, 아베. 죽은 아베. 아베 신타로 자기 아버지 수상이었고 기시 고노스케는 자기 외할아버지도 수상도 했고 재벌 회장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시 노부스케의 부하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주 쪽에 있을 때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쿄, 지바 그 공항이 뭐죠? 하네다. 하네다 말고 나리타, 지바, 도쿄, 사이타마 여기 뭐 요코하마 여기에 3,800만 명이 사는 거고. 그 나머지 요쪽 도호쿠 지방 요쪽은요 다 눈이에요 그냥. 여기 요쪽 있죠. 요쪽이 눈이 가장 많이 나는. 이쪽 관광이 뭐냐면 눈으로 벽을 쌓아요 한 4, 5m. 벽을 다 쌓아가지고 거기 관광하고. 홋카이도보다 더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홋카이도는 물론 많이 오지만 이렇게 일본이 돼 있다. 인도인데 인도의 언어입니다. 언어. 주요 언어예요 이게. 주요 언어. 힌디어, 펀자브, 카슈미르. 캐슈미어 아시죠? 우리 여기서 나는 거죠. 캐슈미어, 카슈미르. 그 파키스탄이랑 이제 여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북쪽 인종이랑 이쪽이랑 다르다고 그랬죠. 벵갈 쪽 언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쪽부터 이제 방글라데시야. 타미로는 이제 스리랑카 쪽 언어도 타미르를 쓰고 있어요. 스리랑카도 내전이 있는데 타밀 반군이라고 하죠. 정부군 말고 그 정도로 이제 타밀이라는 지역이 언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뭄바이랑 캘커타, 첸나이, 델리 이게 마른 목골로 돼 있는 가장 큰 도시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도시가 아그라라고 그 타지마할이 있는데 델리 근처죠. 그리고 아까 뭐 나우나가 뭐 거기 가트가 계단이에요. 겐지스강 계단에서 화장을 하거든요. 거기서 화장을 하는데 거기 이제 거기 그 성지 그 도시를 갑자기 잊어버리냐 또. 예. 이따 알려드릴게요. 도시. 여긴 안 나오나? 인도 중심도 파키스탄, 차이나,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사실 미얀마 북쪽까지도 인도의 역할을 해요. 인도에 사는 분들, 뭐 교민들이 사실 인도는 덥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뭐 사실 입맛에 맞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휴가를 어디로 오느냐? 태국으로 갑니다. 태국이 가깝거든요. 싸고 태국이 여행하기도 좋고 말레이시아보다 더 싸고 베트남보다 더 싸고 더 싸요. 태국 갈 때 배싹 그
배를 타고 가거든요, 강에. 예. 배가 이제 교통수단인데 저도 그때 160원짜리 타고 가요. 가장 싼 거. 뭐 몇천 원짜리도 있는데 한 싼 160원짜리, 200원짜리 배 타는데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 인도는 어떤 규정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나라라고 다 주정부가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먹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위쪽은 밀을 많이 먹는다고 그랬죠. 빵. 이쪽은 쌀을 많이 먹고 중간에 이제 힌두교, 이슬람 그리고 시크교. 그때 시크교 뭐 저기 누구죠? 빠니보틀이 시크교 성지를 갔거든요. 시크교 성지 여기 안 나오네요. 자,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크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네, 나중에 찍으셔도 돼요.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굴 제국. 그 무굴 제국에서 사건이 가장 유명한 게 세포이 항쟁이라고. 세포이가 이제 용병입니다. 인도 용병. 동인도 회사가 고용한 용병이에요. 월급 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총기를 줬는데 총기를 총 쏘면은 안에 이제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네. 찌꺼기를 이제 청소를 하려면 그 공업용 기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업용 기름에 소기름이랑 돼지기름을 해서 했어요. 그거를 알고서 힌두교 이슬람은 소, 돼지, 예,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를 무시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탄압 뭐 그런 게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반란 후에 이제 동인도 회사 대신 영국 정규군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규군이. 그리고 동인도 회사 0이었어요 원래. 벵갈 지방부터 들어갔거든요. 동인도 회사 0에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이 인도의 지배자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정규군이 이제 들어가요. 특히 1차 대전 때는 또 영국이 술수로 뭐냐면 독립시켜줄게 이제 하고 인도인들을 징집을 합니다. 그래서 징집을 해가지고 100만 명 넘게 징집을 해요. 1차 대전 때 터키 그때 오스트리아 제국, 터키, 독일이 한편이었잖아요. 터키, 독일 이런 데로 다 해서 오스만일 때. 오스만 제국. 그래서 1차 대전에 많이 죽어요, 인도 사람. 다 끝났어. 독립은 안 시켜주죠. 예, 계속. 그래서 이제 간디가 이제 나오고 2차 대전. 이때 2차 대전 끝나면 이제 영국은 자기 나라도 지금 수습을 못 해요. 식민지를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1차 대전 끝나고 독립을 많이 했죠. 2차 대전 끝나고 다 독립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몇 나라 빼고는 다 1, 2차 대전 때 독립한 나라예요. 그 중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렇고. 캐시미르 분쟁 때문에 인도 파키스탄. 인도는 이제 중국하고도 많이 전쟁을 하고요. 작년인가 인도 군인 20명인가 죽었잖아요. 도끼랑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중국 군인한테.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캐시미르랑 저기 텐샨 산맥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로를 놓고 군사 요지 군사 그 시설을 이제 하려고 중국이 한 거 가지고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총은 안 쏘고 이제 뭐 몽둥이 뭐 칼 이런 걸 해가지고 인도 군인이 죽었죠. 캐시미르 분쟁, 인도 파키스탄 이게 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랑 파키스탄이 이거는 그냥 눈 아파서 보지 못하겠다. 예, 안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카스트 제도 아시죠? 이거 뭐 브라만 수드라까지 이게 어디서 왔냐? 다 북쪽에 있는 아리아인들이 이쪽 침입하면서 가지고 온 사상이에요. 네. 너희들은 집에 이론으로 여기 해, 이거 해. 너는 하루 종일 빨래만 해. 너는 뭐 장사해. 그거를 이제 다 한 게 저기죠. 그 카스트 제도의 그
가장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 아까 그 본질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얘기하고도 그 단어를 들어놓고 네? 무슨 네? 다르 다르마. 다르마. 네, 다르마예요, 그게. 네. 제가 얘기해놓고 제가 그걸 잊어버려요. 완전 주입시켜놨네 완전 그죠? 예. 공산주의처럼 그렇죠. 이렇게 예. 주신을 이게 마쿠kup타, 마쿠kup타 이렇게 해서 뭐 좀 이렇다 인더스 뭐 이런 뭐 간다라 문명 이런 게 있잖아요. 석굴암도 여기에 문명을 받았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이게 델리 술탄 시대라는 게 이때부터 이제 델리 술탄이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은 이제 인도도 그 중국은 위에 기마민족 주로 침입을 받았고 인도는 이슬람의 침입을 계속 받았던 거예요. 이슬람의 침입을. 그래서 인도가 크기 때문에 통일한국은 안 됐어요. 왜냐면 지역마다 작은 정부, 옛날 그 중세 봉건, 유럽 봉건처럼 작은 정부만 있었어요. 그거를 아주 크게 완전히 통일한 데가 굽타. 굽타가 아니라 무굴. 무굴 제국이라는 거죠. 여기 플라시 전투 때는 이제 인도를 놓고 영국과 프랑스와 한판 해가지고 영국이 이겼고 영국이 버마까지 먹으니까 이 프랑스는 어디로 갔어요? 베트남으로 간 거예요. 베트남, 캄보디아. 대신 태국은 남겨놓자. 왜?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제. 태국만 중립제대로 놨기 때문에 태국만 독립국가였어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는 다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 건물식이 많잖아요. 이쪽이. 예. 그쪽만 남겨놓고 플라시 전투에서 이겼어요. 여기 또 동인도에서 나오죠. 세포이 항쟁. 세포이 항쟁. 여기 민족 차별, 화약, 흰 소, 돼지 나오죠. 이슬람. 예. 돼지 기름 막 소기름 가지고 총 정비하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사티 금지라는 건 이제 남편이 죽을 때 아내를 산채로 불태우는 그 사티 문화가 있었는데 사티를 금지했죠. 요도 순장이 있었네. 예. 근데 산채로 불태우는 산채로 죽은 채로 아니고. 이러고 인도 국민회의랑 이슬람 연맹이 이제 생겨요. 인도 국민회의는 사실 이슬람들도 또 이제 견제하려고 영국이 사실 만든 건데 도리어 당하죠 영국이. 여기에 인물들 네루나 간디가 여기서 이제 나오니까. 근데 간디도 원래 남아공에서 변호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남아공에서 좀 있다가 이제 넘어왔고요 인도로.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네루, 간디도 이제 간디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구 같은 사람이라 민족주의. 파키스탄이랑 이슬람이랑 찢어지면 안 된다. 같은 통합 인도로 가자 했고 네루는 안 된다.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인도 그 극우주의자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죠. 네루가 이제 네루의 딸 아들이 지금 막 계속 총리하고 그랬어요. 인디라 간디 해가지고. 이제 중국몽이라는 뜻이죠. 중국몽. 중국몽이 뭘까요? 중국몽이. 자기 네, 드림이죠. 예. 자기들 최고다 이거지. 우리가 이제 다시 옛날처럼 잘 살고 최강의 국가가 되자. 근데 그 국가 시스템은 사회주의 국가. 무서운 거지.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로 잘 살지만 우리는 사회주의로 자유경제보다 더 잘 사는 걸 보여줄게. 그 국력, 국방 이런 모든 걸 시스템. 체육, 문화, 동북공정, 우리는 막 김치공정, 한복공정, 뭐 그런 거 다 역사를 다 외워가고. 그래서 얘들이 이 공산당 그 입시에 대학 입시에 공산당 그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입니다. 이 애들이 이제 공산당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 받습니다. 근데 어른 세대는 공산당 뭐 그래요 그냥 못 살았고 많이 죽고 교육받다가 뭐 막 아버지 끌려가서 학대받고 시진핑도 원래 시중신이 나중에 이제 사진에 나오는데 이거 걸고 문화대혁명 때 반동군자로 해가지고 나중에 끌려가고 시진핑이 교육을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하방이라고 시아방인데
그 지방에 내려가서 굴에서 살았던 사람. 아, 토굴에서. 근데 어떻게? 어떻게 칭화대 들어갔냐? 특별 공채로 들어간 거야. 와. 특별. 얘는 이제 우리네 정말. 옛날 저기 건국 공신, 개국 공신이고 공신이니까 아들 태자당이라고 하는 태자당. 중국 정치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 이 세 개가 있는데 태자당은 이제 금수저 출신. 네. 근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사실. 칭화대, 청와대라고 하죠, 칭화대. 이런 중국몽이 이제 있고 중국몽이랑 아메리칸 맨날 부딪히죠. 둘이 맨날 부딪히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군사 강국, 응? 창군몽이에요, 창군몽, 중국몽. 세계지는 아주 슬기롭게. 여기는 이제 이게 문제죠, 양안 문제. 네. 이쪽 양안을 이쪽 하나의 이 양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양안. 이 대만 문제가 이제 가장 대만을 침공하냐 안 침공하냐 이거 가지고 뭐 말이 많죠. 근데 대만 사람들한테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물어보면 니시 중국어마 하면은 대만인이라고 얘기해요. 타이완런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중국인 아니라 네.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거는 그냥 이대로 살자예요. 사실 중국도. 근데 여기에 건들질 말아라. 대만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TSMC를 가지고 있죠. 예. TSMC가 뭐죠? TS. T는 타이완. SM은 세미컨덕터. C 컴퍼니. 대만 반도체. TSMC가 세계 1위의 반도체 회사죠. 그것만 먹고 살. 파운더리랑 팹리스가 있는데 팹리스는 주로 설계고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예요. 삼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메모리는 컴퓨터에 그 막 연산을 해가지고 저장하는 장치고 CPU 아시죠? CPU 인텔이 만드는 CPU 컴퓨터 보시면 CPU가 연산을 하는 거예요. 막 계산을 하는 거 그거를 저장하는 것이 삼성에서 만드는 거고 TSMC는 CPU 같은 거 또 GPU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우리 뭐 GPU. 뭐 하는 네. 엔비디아 들어보셨어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뭐 주식 막 올라가고 막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고 못 주식을 들어보셨어요? 안 해가지고.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보다 주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총의 주식보다 높아요,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도 중국계 미국인. 여기도 중국계 미국인. TSMC도. 다 중국계 미국인과 인도계 미국인이 전 세계 IT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 문제. 미국인이 네. 옛 이야기네 이제. 예. GPU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다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TSMC. 대만이 무섭네. 조그만 네, 섬. 대만이. 섬에서. 옛날에 이제 전자도 있었고 했는데 다 망하고 한국한테 이제 반도체가 들어와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만이. 그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키나와에도 있고 필리핀, 괌, 한국, 일본에 다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기지들이 다. 예,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여기가 네. 이제 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거 중동 전쟁은 애기들 전쟁이고 여기에 일어난 전쟁은 이거는 진짜 챔피언들끼리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화약권에. 한국 정도의 이 전력만 가져도요. 네. 뭐 이스라엘, 이란, 뭐 이라크 이런 데는 사실 쑥대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핵도 없는데 우리는. 예. 그런데. 쑥대밭을 만들 수 있고 뭐 거기도 미사일이 많이 있지만 근데 여기는요 해군력부터 해서 미사일, 핵 뭐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예. 항공모함부터. 네. 항공모함이 이제 쓸만한 게 아니지만 3대나 있거든요 중국도. 근데 비행기가 잘 못 떠서 그렇지. 이게 뜨고 내리고 이게 소티라고 하는데 네. 그게 잘 돼야 돼요. 근데 중국은 한 5대 뜨면은 다음에 이게 안 돼.
팍 떴다가 가고 팍 떴다가 이게 가야 되는데 착륙하고 가는데 그 훈련이 미국은 거의 8, 90년을 그렇게 했는데 중국은 그게 훈련이 안 돼요. 그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중국 상표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이두, 중국의 네이버죠. 텐센트, 삼성보다 훨씬 큰 회사입니다. 텐센트, 유명하죠. 못 들어보셨어요? 요거 보세요. 위챗, 웨이신, 중국 카카오톡입니다. 예. 네. 큐푸도 하네 마찬가지예요. 우리하고. 알리바바는 아시죠? 네. 그거는 뭐 알리익스프레스. 네. 알리바바 도메인 이 저기 숫자가 1688. 2688. 이게 뭐냐면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8이죠. 8. 아니 알리바바도 중국 거예요? 네. 중국 난 지금 네. 8. 아까 꽁시 파차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요 한자가 파차입니다. 이게 간자체예요. 번자가 아니에요. 파. 파가 발전할 때 발자, 재물제자. 파차이. 여기에 파가 팔자. 팔자랑 같은 거예요. 육은 류. 스무스하게 흐른다. 흘러가지고 돈을 번다. 이게 1688. 돈이야. 네. 다 돈이네. 다 돈이에요. 그게 중국 베이징 올림픽이 2008년도 몇 월 며칠에 열렸죠?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시작했어요. 대단한 아유. 요새 무슨 뭐 물건 파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팔자로 다.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88올림픽 88올림픽을 부러워했어요. 네. 88올 왜냐하면 1988년이에요. 네. 이 그 뺏겼으니까. 중국 글자 중에 구자 있죠? 네. 구자. 이게 주 발음이랑 비슷해요. 주. 예. 뭐예요? 주가 길다. 오래 간다. 오래. 하우지오 무지엔. 하우지오 무지엔이라는 뜻이 너 참 오랜만이야. 하우지오 무지엔. 근데 이연복 저기 동생이 그 가게를 했는데 하우지오 무지엔인데 하우지오가 그 술주자로 바꿨더라고. 네. 네. 주라는 말.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8, 6, 9. 근데 1988이라는 거는 최고 숫자예요. 그러네. 구가 들고. 네. 번호판에 588, 888, 988, 89688 뭐 이런 게 있으면 번호판이 1억, 2억, 3억, 10억에 거래돼요. 중국은. 그 부자들은 뭐 1000억 있는 부자들은 한 10억 주고 번호판을 사요. 1688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련은 러시아는 공공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단단하다. 전쟁을 해도. 근데 중국은 돈 건드리면 바로 해체되는 나라예요. 소수민족도 많고. 하나만 두고 여기 5월 20일 워아이니. 워아이니 아시죠? 너를 사랑해. 이게 오자를 오에 가까운 오예요. 오, 저 느낌 류, 치, 빠, 네, 우, 워, 아이, 이, 알, 아이, 알 산스, 영은 링이라고 하면 링, 링, 리, 뭐 갖다 붙이는 거예요. 5월 20일 날. 5월 20일이 중국 발렌타인데이면서 혼인 신고도 많이 하고 청혼도 가장 많이 하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뭐 어디 뭐 그런 그래서 이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기 베이징 2008. 2008년 8월 8일. 카이, 카이라고 해요. 카이. 카이막. 개막한다. 다오시제. 999네. 너무 99. 9999. 예. 이건 뭐 지금 저기고. 예. 2008년도. 2008년도에 8월 8일 8시 8분. 8초까지. 8에 미친 나라입니다. 8에 미친 나라. 그 8이 파차이. 공식 파차이 신행 과일라. 복 많이 받아라. 싱후. 후 복.
푸바오 있죠? 푸바오. 예. 푸바오. 푸바오 뜻이 복자에다가 보물 보자예요. 푸바오. 복과 보물이다. 푸바오. 한자로 푸 보물 보자. 이거에 부스록자 완 이거 쓴 게 바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복, 돈 여기에 이제 중국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다. 아니 근데 공산주의인데 왜 돈이 그렇게 중요한지 좀 이게 안 원래 맞지 원래 않아요? 그 일국 양제죠. 안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 마오쩌둥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오쩌둥은 농촌 중심으로 저기 그 세력을 키웠던 거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캄보디아도 그랬죠. 도시에 사는 사람을 죽였어요. 손 봐가지고 손이 깨끗한 사람은 다 죽여요. 손이 거칠으면 살려줘요. 농촌으로 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화대혁명 이전에 그 뭐죠? 갑자기 네. 문화대혁명 이전에 그 기근 사태. 제가 지금 그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무슨 운동이죠? 왜 내가 이걸 모를까? 오늘은 기억력이 그냥 단어 기억력이 다 없어졌어요. 점점 더 심해. 그때 영국을 따라가자. 미국은 못 따라가지만 영국을 따라가자. 그래서 다 공동 분배하고 공동으로 막 집에 있는 철 같은 거 다 냄비 같은 거 소형 용광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 했는데 다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참새 모택동에 시찰하다가 참새가 막 돌아다니고 벼를 쪼아먹는 거예요. 참새 다 죽여. 참새 다 죽이니까 벌레가 더 덮을 거예요. 그래서 참새를 몇만 마리 수입해 올 정도. 네. 그러니까 그때 아사자가 4천만 명이 넘었어요. 다 죽고 망가지고. 그때 이제 모택동이 죽고 나서 허거평이 잠깐 등장했다가 나가고 누가 나오면 등소평이 나오죠. 덩시아평이 그때 개혁 개방을 한 거예요.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때부터 이제 경제 위주로 경제 발전. 그러나 정치가 우선이에요. 공산당이. 경제와 공산당이 맞붙을 때는 경제는 죽이자. 그게 지금도 시진핑의 원칙이에요. 공산당의 원칙. 네. 자유를 주장한다던가 아니면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물론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용권이지만 파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클 때는 무력으로 진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은 그 무력으로 진압할 그 한계가 넘어섰어요. 제가. 모든 사람이. 그랬다가는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도 살려야 되고 미국이랑 뭐 맞짱도 떠야 되고 체제도 유지해야 되는데 시진핑은 능력이 없어요.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국가 부도날 지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죠. 중국이. 중국 사람이 다 중국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여기 돈을 못 붙이니까. 중국 사람이 없어졌어요. 제가 봐도. 너무 없어요. 대신 월남 사람들이 이제 다 찾아요. 타슈 다 월남 애들이 타고 다녀요. 학교도 없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게 난제입니다. 그 경제와 이 사회 공산주의 사상을 어떻게 양립을 시키느냐. 그게 큰 과제죠.